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대부분의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용이 많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의 강의처럼 영상이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래요. 교육과정이 지금의 현재 2022 교육과정을 겪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 알려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들으시고 나면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다양한 걸 고민하셔야겠지만 좀 더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능입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2027년, 그러니까 2024년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2027년 11월에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수능을 저희는 2028학년도 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수능은 개편됩니다. 2022 교육과정과 함께 수능도 개편이 되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사회과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렇게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안내를 드린 이유가 이것을 학교의 교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이거를 모두 공통 과목으로 선정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수능은 그걸 배웠던지 안 왔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것을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려면 학교에 공통 과목으로 화법과 언어와 독서와 작문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 과목으로 본인이 문학을 사실 해줘야 해요. 이제는 확률과 통계가 공통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고등학교에서는요,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한 과목을 1년 동안 배우는 학년제를 선택하기도 하고, 한 학기에 배우는 학기제를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학교 현재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2022 교육과정의 학생들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학기제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학기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 학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배울 기에 나눠서 하니까 당연히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물화생지 중에서 본인이 원래는 1년 동안 배워야 되니까 세 과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한 학기에 뭐 화생을 하고 2학기에 물리를 하는 등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점을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선택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과목 선택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학생부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학생을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말고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과 선생님께서 그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 및 학업 역량을 서술되어 적어줄 수 있는 란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1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500자 안에 적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렇게 적어야 돼요. 과목도 많아지고 학생부에 적어야 할 양도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그냥 국어를 배웠었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이것도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였죠. 1학년 때는 모두. 그냥 국어를 배우고 그 국어를 배운 내용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500자로 적었었는데 이 공통 과목마저도 다 한 학기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는 1학기, 2학기로 나눠지게 되면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학생부에 500자로,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학생부로 500자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많아진 거예요. 적어야 할 내용이. 우리 학생이 학생부에 대한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다른 평가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500자가 되더라도 학기당.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학교 때 그냥 학원 다니면서 그냥 본인에 대한 진로를 크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냥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부에 적어야 할 내용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한 학기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은 내신이 다들 학기가 들어가면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수행평가하고 바로 여름방학인데 여름방학 전에 한 1, 2주일 동안 자기가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학생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과목들을 학생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적을 수 있는 학생의 역량 차이들 분명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학기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학생 수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1년 동안 배웠다면 그 과목을 꼭 듣고 싶은 학생이 1년 동안 배우겠다 선택을 했을 텐데 2학년 돼서 선택 과목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나눠지게 되겠죠. 나는 1학기 때는 물리 들을 거고 2학기 때는 생명 들을 거야 라고 하면은 1학기 때 듣는 학생, 2학기 때 듣는 학생 수의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수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과 과목들을 어떤 학교는 1, 2학기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걸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게 너무 학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현재 선행의 정도나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학교가 조금 더 나을지 그러지 않을지 선지원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면에서도 원래는 한 선생님께서 교과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학생들의 학생부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가르쳐 이렇게 써주셔야 했었어요. 그걸 1년 동안 관찰하면서 적으셨어야 됐었는데 이제 모든 학생이 학기제로 진행이 된 거예요. 한 학기에 그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큰일이 난 거죠. 지금도 원래도 학기제로 운영했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제로 운영했던 학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부를 작성해 주시는 열정과 상황에 따라서 학생부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교육과정 학교별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2022 교육과정의 총 과목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교과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국영수사과, 교과고요. 그리고 교과 안에 과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엔 공통 과목이어서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택 과목이 요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있어요. 일반 선택은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우리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이었죠. 그리고 수학은 대수, 미적 분원, 확률 같은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이었죠. 이 세 개 과목은 각각 들어주는 게 맞겠죠. 따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회에서도 일반 선택,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 사, 사회와 문화, 현대 사회와 윤리. 요렇게 사회도 원래는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법과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물화생지 이렇게 1이 있었고요. 물화생지 2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로 선택 이름이 아주 멋있어졌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 과학. 근데 원래는요, 이 2과목이 진로 과목으로 들어가서 등급이 안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 있는 진로 선택에 있는 모든 과목들이 다 5등급제로 등급이 나옵니다. 융합 선택에서는 과목이 융합되어 있는 특정 몇 개의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요거를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진로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저희의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어떻죠? 코로나를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때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했었고, 그러면서 학업 성취도 부분들도 아쉬운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다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잘 고민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더 벌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그걸 기회로 잡거나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당장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행평가의 주제예요. 이거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어떤 모 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그냥 임의로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당장 수행평가가 존경하는 인물이나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전문가를 가상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3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래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대놓고 학생부에 작성을 해줄 테니까, 이거 국어수행평가였거든요. 너가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들을 나한테 좀 알려주라 라는 수행평가인 거거든요. 이거는 점수를 그냥 다 주시고 학생부에 적을 수 있게끔.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도 없어요. 관심 있는 직업 분야도 없어요. 당연히 전문가를 찾을 수도 없어요.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앉아서 뭐 내 진로가 뭐였지? 엄마는 어쩔 줄 몰라요. 지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그걸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여기도 보시면 영어 수행평가입니다. 그런데 진로 및 사회 이슈 글쓰기가 수행평가로 딱 들어가 있어요. 영어 어휘 및 언어 형식 활용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점수가 좀 갈립니다. 수행평가에서. 근데 진로 및 사회 이슈 글쓰기는 학생부를 작성하게끔 딱 안내를 해준 그런 수행평가예요. 이게 한 학기 수행평가예요. 이거 1년치 수행평가 아닙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로가 없는 학생들 엄청 힘들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거예요. 저 교육과정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 만약에 아시는 분은 그냥 빨리 듣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권장 과목을 가져왔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경제학부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얘가 미적분 2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듣는 확률과 통계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미적분 2까지 원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핵심 권장 과목이고요. 여기에 있는 게 권장 과목이에요. 핵심 권장 과목은 뭐냐면 이거 안 선택해서 들으면 우리 대학의 이 학과의 학생으로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이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들었으면 좋겠다. 요 과목들이에요. 자연과학대학만 가도 미적분 2에 관련된 걸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수리과학부, 통계학부. 기하, 여기 보시면 자연과학대 기하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물리 2, 화 2, 생 2. 이 2 과목 굉장히 핵심 권장 과목으로 서울대학교의 자연과학대학들 꽤 많이 과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기본으로 다른 학교도 세팅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핵심 권장 과목은 이겁니다가 있지만 서울대를 기준이 되니까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여기 공과대학입니다. 여기 미적분 2예요. 그리고 물리학 2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의 진로 과목들을 선택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하가 또 많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 기하를 꼭 선택을 해야만 해요. 미적분 2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농업생명과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2 과목들 그리고 기하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이가 진로가 어느 정도 계열이 좀 정해지면 어떤 선택 과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또 여전히 여기에 사범대학도 핵심 권장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과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2 과목들, 지구과학 교육과는 1 과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로 과목 선택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는요, 저희가 그냥 아무 선택 과목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진로, 그다음 내가 들어갈 학과에 맞춰진 과목을 잘 선택해서 이수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더 플랜에서는 진로 진학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레벨 1과 레벨 2로 진행이 되고요. 이건 좀 자세한 사항을 블로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서 탐색은 원하지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학생들, 내 자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어떡하죠? 라는 학생들이 들으면 되는 거고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학년은 상관이 없으면 일찍 할수록 좋겠죠. 중학교 1, 2학년도 가능합니다. 계열에 대한 탐색들, 대학 자체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필요로 한 학생들이 레벨 1에서 8주 동안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그다음 나의 진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바로 고등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것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까지 8주 동안 진행이 되는 게 레벨 2입니다.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로의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진로 역량 테스트 후에 그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업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너무 걱정치 마시고 더 플랜에서 수업 들으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차근차근 해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들 구독이나 블로그 이웃 신청 해주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수원고등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가 많아서 자세한 내용을 다 안내를 드리긴 어렵겠지만 주요하게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 포인트만 딱딱딱 짚고 고등학교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원고등학교는요. 2025년도에 11학급, 그러니까 11개 학급을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공립고니까 몇 명이 채워질지 모르겠으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좀 많이 채워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수원고등학교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독서와 장문, 문학, 화법, 언어 요거 수능 과목인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도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다 들어가 있어요. 땡큐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거 없어요. 요거 나이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여기 학기제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학교 지정입니다. 모든 학생이 수원고등학교를 썼으면 다 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수능 과목만큼은 공통 학교 지정으로 지정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가 꽤 많거든요. 자, 그다음 기하 아까 전에 어땠죠? 공대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수를 해야만 하는 이과 학생이라면 해야만 하는 하면 좋을 과목인데 기하 2학년 1학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학고 요 부분이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요 중에 진로에 맞춰서 들어야 하는데 또 과학 2개를 듣는 것은 대학에서 또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아요. 3개를 듣는 걸 선호하긴 하나 2개를 한다 해서 불이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화생명을 같이 뽑는 학부를 뽑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요. 공대로. 화생명 공학과 이런데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요? 화학도 들어야 되고 생명도 들어야 되고 물리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수학고 요 중에서 2학년 1학기 때 이 중에서 택 옵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기하 들어야 되고 물, 화, 생 4개 벌써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학년 1학기 때 그걸 다 배워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많은 과목들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학교에 오픈이 안 돼 있으면 내가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 오픈한 수업도 듣고 이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들, 진로, 우리가 2 과목이 없어졌는데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과학, 그리고 여기까지 뒤에까지 해서 이게 2 과목들인데 이걸 어떻게 이수하느냐. 의 문제예요. 이 2 과목이 원래는 그냥 2, 물리 2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나눠졌잖아요.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로 물리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 진짜로 내가 공대에 관심 있는 학생은 기어코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를 선택을 해줘야 해요. 근데 그게 각각 그래도 감사하게도 2학년 2학기 때 요거 하고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리고 미적분 2도 어땠죠? 선택 과목에서 꼭 선택을 해야 하는 이과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 3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분 2는 수능 과목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3학년 1학기까지 5등급제니까 내신을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목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이 과학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학기별로는 잘 나눠져 있으나 이 부분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수원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덕고등학교 볼게요. 성덕고등학교는 보시면 여기에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 수능 과목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학년 때 여기도 물화생지를 이런 식으로 2학년 1학기 때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지식재산 일반과 융합과학 탐구, 생활과학 탐구, 로목공학 세 개는 왜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냐면 2학년 2학기에도 선택할 수 있고 2학년, 3학년 1학기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죠? 요겁니다. 과학에서 뭐 역학과 에너지, 물질대사. 그 다음 전자기와 양자, 행성우주과학 요게 지금 2과목인데 요 부분들을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수학고랑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었다. 성덕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덕고등학교예요. 장덕고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자, 문학과 합법과 언어만 있죠. 원래 수능 과목 독서 작문은 공통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택 과목으로 독서와 작문이 들어가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이건 꼭 선택을 탱 5를 해줘야 되는데 해야겠죠. 수능 과목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과 통계 수능 공통 과목인데 장독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언제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도 3학년 1학기 때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장독고 다릅니다. 성덕 수완이랑 달라요. 물화생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딱 겹쳐 있죠. 여기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입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선택해도 되고 여기 있는 건 2학년 2학기 때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여기까지 해서 3개 선택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여기에서 3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아까 뭐였죠? 2과목이었죠. 그런데 여기도 본인이 잘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2학년 2학기 때도 잘 열어주셨어요. 너희들이 힘들면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들어도 되고 3학년 1학기 때 들어도 된다라고 해준 거예요. 정말 생각을 해주셔서 교육과정을 짰구나 느껴지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2과목 여기도 보시면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는 학생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면은 본인이 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끔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였죠? 앞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따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대신 학생이 본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과목을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잘 고민하셔서 선지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성덕, 수화는 같았지만 장덕은 달랐습니다. 운남고등학교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3개 잘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3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과목, 공통 과목, 학교 지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학생 선택입니다. 뭐 과목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 저희는 뭐만 보면 되죠? 여기 물화생지 요건데 여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하는 2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맞춰서 선택해야겠죠. 미적분은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보기 딱 좋게 2과목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2학년 2학기 때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역학과 에너지부터는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적분 2도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운남고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과 에너지라는 과목을 2번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2학년 2학기 때 선택해도 되고 3학년 1학기 때도 선택해도 된다. 근데 다른 거 물질과 에너지 제외하고 2과목들은 딱 학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주신 거죠. 공대를 가려는 학생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너희들이 과목의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라라고 해주신 거죠. 자, 그 다음 첨단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 지정 과목에서 수능 필수 과목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학 독서 작문이 있는데 뭐가 없죠?
화법과 언어 안 들어가 있고요. 대수 미적분 원 들어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걸 꼭 선택해줘야 돼요. 근데 왜 제가 더 알려드릴 수가 없냐면 이게 뭐 영상으로도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학교가. 저거 올려놓으신 거 제가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건데 알 수가 없습니다. 물화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첨단고등학교인데 만약에 한 번 더 올려주신다면 참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골 고등학교입니다. 빛골 고등학교 요렇게 3개 들어가 있죠.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물화생지 중요했는데 물화생지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때 모두 이수해야 해요. 근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 기술과정은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진로를 인공지능 쪽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나눠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뭐 중요했죠? 과학. 이렇게가 어느 학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2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는 1, 2학기 때 2 과목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과목들도 이렇게 곱게 합쳐서 요 안에서 3학년 1학기 때 하든 3학년 2학기 때 하든 할 수 있도록 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2학기 거는 학생부에 반영이 안 되니까 꼭 3학년 1학기 때 선택해서 들어줘야겠죠. 서강고등학교입니다. 서강고등학교는요 굉장히 배려를 좀 해주셨습니다. 학기제로 운영을 원래 하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문학 독서와 작문은 이렇게 있는데 화법과 언어 없어요. 화법과 언어 과목은 본인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가 없어요. 대수 미적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과 통계 선택을 해줘야겠죠. 서강고가 어떤 부분들을 그래도 좀 나이스하게 잘 고민을 해주셨냐. 여기 물화생지 여기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1학기 때 선택하는 것과 2학기 때 선택하는 것을 따로 잘 할 수 있도록 나눠주신 거예요. 기하가 이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선택하셔야 되겠죠. 잘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역학과 에너지 물질대사 요거 2 과목이었었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여기에서 1학기 때 다 물화생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3개를 하든 2개를 하고 그 다음 여때 2학년 2학기 때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해도 되고 그게 힘들면 이때 물화생지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해도 된다 라고 얼마나 감사하게도 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도 3학년 2학기 때 넣어놨어요. 3학년 2학기니까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과목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학에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과목을 넣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 숭덕고등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덕고등학교는요. 수능 과목 모두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도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확률과 통계가 3학년이 아닌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의 선택 과목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배분을 잘해야겠죠. 그 다음 여기는 물화생지를 이렇게 나눠서 들을 수 있게끔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 대신 기하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수와 미적분 1은 이렇게 듣는데 확률과 통계를 2학년 1학기 때 듣게 되니까 요거를 잘 배분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기하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랑 기하랑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적분 1보다는요. 그래도 본인이 어디만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잘 나눠질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이 내용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행성우주과학 요게 3학년 2학기 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학생부에 적기가 수시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만약에 꼭 내가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공통교육 과정으로 좀 더 땡겨서 듣거나 해야 하는 경우가 숭덕고등학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거까지 학생부가 수시에서는 대입에 반영이 되니까요. 대학교 입학에.
그리고 교육과정은요,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오픈을 하긴 했는데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숭덕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교육과정이 진짜 계속 이런가?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또 중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하고등학교입니다. 비하고등학교 국어는 수능 과목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학생이 직접 선택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 수능 과목이니까요. 자, 물화생지 2학년 1학기 때 몰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및 다른 투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이 전자계와 양자, 세포와 물질 대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기하가 3학년 2학기 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또 문제가 있죠? 숭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3학년 1학기까지 기재가 되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하가 필수인 과목들이 있었죠. 학교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은 본인이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보문고등학교는 과학중점 학교이죠. 지금 국어도 모두 수능 과목이 다 들어가 있네요. 화법과 언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화법과 언어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확률과 통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본인이 선택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문고등학교예요. 자, 보문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그 학생 수가 분산되지 않게끔 학생부 교육과정을 짜주셨어요. 물리학 생명과학은 1학기 때만. 그 다음 화학 지구과학은 2학기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해주니까 이 부분들은 수학생 수에서 좀 덜 걱정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공통으로 있게 되면은 나는 물리를 들을 건데 1학기 때 들을까 2학기 때 들을까 고민하다가 들으니까 아이들이 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구분은 되면서 공부의 양은 좀 분산이 되면서도 학생 수도 보장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문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물화생지를 다 들어야 하는 학생이 있어요. 4개를. 근데 지금 과학 중점 학교 중에서 이렇게 그냥 물화생지가 생으로 다 한 학기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 물화생지 과학 중점 너무 힘드니까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 학교는 물화생지를 한꺼번에 한 학기에 끝내야 됩니다. 한 학기에. 역학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2학기 때 그거를 잘 나눠주신 거잖아요. 물리랑 역학과 에너지 나눠져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 과목을 분산되지 않게 딱 학기로 나눠주시는 그런 교육과정을 보문고가 선택을 해주셨어요. 확률과 통계는 3학년 1학기에 들어가고요. 미적분 2도 3학년 1학기 때 들어갑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랑 여기 화법과 언어 아까 전에 없었잖아요. 그거랑 미적분 투가 다 3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진로 과목에서 요 내용들 과학 이 4개도 다 3학년 1학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의외로 보문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공부량이 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고등학교도 확통 수학에서 선택을 따로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 국어 같은 경우에도 화법과 언어는 본인이 따로 선택을 해서 교육과정을 잘 배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보문과와 마찬가지로 물리지구과학은 2학년 1학기 때, 화학생명 기하는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과목은 분리를 하되 학생 수는 분리가 되지 않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화법과 언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도 다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과목들, 지금 투 과목들이 다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부가 2학기 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괜찮은데 여기 경광고등학교는 이 3학년 1학기 때 진짜 양이 많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능고등학교입니다. 지능고등학교 요거 수능 과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화생지 여기는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내야 됩니다. 기하까지 들어가 있어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투 과목 2학년 2학기 때 들어갑니다. 뭐 이게 오히려 심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양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 2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이 지능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 몰아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명진고등학교입니다. 여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작문까지 모두 다 수능 과목 선택을 해주셨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모두 수능 과목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물화생지 여기도 2학년 1학기 때, 그다음 여기 역학과 에너지 기하 요 2 과목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고요.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하가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니까 조금 많을 수 있지만 앞에 다 끝내니까 요 과학세계 3학년 1학기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조대요고입니다. 조대요고는 문학 독서 작물만 있죠. 화법과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통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선택해야 됩니다. 조대요고는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그래서 물화생지를 듣는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 대신 항상 제가 조대요고는 강조드리지만 학생부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버틸 수 있는 학생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까 보문 거랑 다르게 어때요? 물화생지를 2학년 1학기 때 네,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대요고를 과학 중점으로 쓸 학생은 물화생지를 한 학기에 모두 끝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개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여기 택 5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확률과 통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 중점 학생은 5개 다 골라진 거죠, 그냥. 그다음에 기하 미적분 2 요때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그다음 전자기와 양자, 그다음 행성우주과학 요 내용도 3학년 1학기 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요 부분만 조대요고는 정말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조대요고를 가는데 이과를 가고 싶은데 과학에서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조대요고가 사실 과학이 어렵다기보다 수학이 좀 어렵거든요. 시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과학 중점 아이들이 꼭 들어야 하는 숫자가 보장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장점으로 살려서 갈 수도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리쇼 요거입니다. 살리쇼 요거 수능 과목 다들 공통 학생 학교 지정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화생지가 1, 2학기, 2학년 1, 2학기 나눠서 있기 때문에 학생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땠죠? 학생 수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지구시스템 과학 요 내용은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이 전자기와 양자 요 내용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데요. 좀 특이한 게 있죠? 여기 조형탐구, 드로잉이라는 과목은 여러 군데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미술전공 실기까지 해서 미대 관련된 과목들이 좀 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살레시오 요거는 원래부터 미대 예술 쪽 관련된 과목들이 쭉 개선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원하는 친구들이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이 필요하면 선택하기에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여고입니다. 전남여고는 독서와 작문 문학은 선택했지만 화법과 언어, 확률과 통계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이 직접 따로 선택해줘야겠죠. 여기 물화생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확률과 통계는 학생이 학기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2개로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2학년 2학기 때 들을 수도 있고 3학년 1학기 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요 내용도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나눠서 들을 수 있고요.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요 내용은 3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생물의 유전, 행성우주과학 요거는 3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이거는 학생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와 숫자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전남여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설월여고입니다. 설월여고 국어, 수학 다 수능 과목 학교 지정으로 아이들 고민 없이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설월여고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물화생지를 보통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는데 생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중에서 2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를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선택하지 말고 2학년 2학기 때 좀 더 선택을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좀 더 덜 부담스럽게 해보는 게 어때? 이 화생지는 앞에 2학년 1학기 때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하고 물리는 공대 가는데 필요하니까 2학기 때 우리 단독으로 숫자 좀 많이 늘려서 해보는 거 어때? 요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적분 2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2에 해당되는 역학과 에너지, 행성우주과학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에 모두 들어가 있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고 그 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여고입니다. 동아여고 똑같이 수능 과목 모두 국어 수학에서 지정을 해주셨고요. 물화생지를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나눠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2, 2학년 2학기 때 합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들 과학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역학과 에너지 내용도 3학년 1학기 때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는, 그 대신 요거 물화생지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성여고입니다. 여기 대성여고도 똑같이 수능 과목 잘 들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렇게 공통 학교 지정을 해주면 좋잖아요. 학교 인원수도 확보가 되고 딱 해주셨습니다. 기하가 좀 빨리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물화생지는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덕이나 수안이나 고등학교보다 여기 남구 쪽 학교가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근데 물화생지를 이렇게 학기로 나눴으니까 학생별로 좋은 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생 수가 1등급 수가 줄어드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역학과 에너지여고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고요. 여기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요 내용들이 2학기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학생부를 적을 수가 또 없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전에 요 내용을 꼭 이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따로 공동교육과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여고 특이하게 이 과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체크했어요.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이 과목 진짜 별로 없는데 요거를 넣어주셨어요. 이게 진짜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광여고입니다. 대광여고는 우리 수능 필수가 수능 과목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선택 과목을 해야 합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독서와 작문 해야 되고요. 여기 확률과 통계 아이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기하, 그리고 물화생지 여기 또 겹치게 해주셨어요. 기하도 똑같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게 주셨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고급 물화생지를 다 넣어주셨어요. 3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학생부에 지금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전자기와 양자 요 내용도 3학년 2학기 때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내용들을 학생부로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과목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대광여고가 좋나요? 고급 물리학과 뭐 화생지 다 다른 학교에서도 열리니까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안 좋고 있다고 해서 좋고까지는 아니긴 하나 그래도 학생부에 과학적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시려고 노력한 교육과정의 표였다. 학점, 배당, 편성표였다라고 대강여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수능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수학은 확률과 통계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대수 미적분 원만 학교 지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별하게 좀 프랑스어 잘 들어가 있고요. 물화생지는 1, 2학기, 2학년 때 나눠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 대신 역학과 에너지와 지구시스템과학 요 내용은 2학년 2학기 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몇 과목 선택할지를 잘 보셔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학생부에 들어가고 그 다음 수능 준비하기에 미적분 2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2가 꼭 필요한 학과를 원한 학생은 2학기 때가 아닌 1학기 때 들어야겠죠. 인성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고등학교는 국어, 수학에서 본인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수능 전체 과목을 다 넣지는 않으셨어요. 학교 지정으로. 물화생지가 모두 2학년 1학기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준비가 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괜찮겠지만 세 개를 한 학기에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인성고가 됐고 인성고 학생이고 근데 나는 과학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시간 될 때 이 과목들을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독서와 작문은 우리 수능 과목인데 1, 2학기 상관없이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기하와 미적분 2, 그 다음 전자기와 양자, 생물의 유전 요 내용은 3학년 1학기 때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동성고등학교입니다. 광주 동성고 수능 과목들 국어 수학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화생지인데 여기 물화생지 택3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번 이 동성고등학교가 2024년도에 무조건 과학 3개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도로 딱 걸어 놓으셨죠. 물화생지 이 중에서 택3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요 중에서 택3을 해야 되니까 과목 수가 얼마 없는 사이에서 택3을 해야 돼요. 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바로 고급 화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택 1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서 1학기 때 택 1, 2학기 때 택 1.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학을 하려는 학생이라면 화학 쪽으로 진로가 있는 학생 고급 화학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어문 계열의 과목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택 1을 무조건 한 학기에 하나씩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 택 3을 해야 합니다. 2학년 2학기입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 그리고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 하게 돼서 학생부에 작성되기에는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대부고입니다. 조대부고 국어, 수학이 수능 필수 과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이. 기하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고요. 물화생지 모두 다 2학년 1학기 때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조대부고는 컴퓨터 관련된 과목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컴퓨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자료 구조, 그다음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생활 이런 과목들은 사실 많이 없는데 여기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 행성, 우주과학 요 내용들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만 잘 넘어가면은 이때 2가 물론 5등급제니까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2를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주고등학교입니다. 광주고등학교 수능 과목 국어 수학 잘 학교 지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학교 지정입니다. 그리고 물화생지 이거 다 지금 여기까지니까 요 중에서 택 5예요. 근데 여기 일본어, 중국어, 인공지능, 기초 요렇게 겹쳐가지고 2학년 2학기 선택이니까 물화생지를 무조건 1학기 때 해야 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요 내용들 선택하면 되고요. 미적분 2, 3학년 1학기 이 전자기와 양자 요 내용 2 과목도 뒤에 3학년 2학기 때 말고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양 많을 수 있다는 점 광주고등학교입니다. 제1고등학교입니다. 제1고등학교는 본인이 선택 과목을 따로 선택해줘야 합니다. 수능 과목이 모두 학교 지정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 확률과 통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독서와 작문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나눠주셨어요. 물리생명과학은 1학기 때, 화학, 지구과학은 2학기 때 무조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내용이 나눠져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죠. 그 대신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이 역학과 에너지 요 내용이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과학 2에서 내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걸 적절하게 또 2학기 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2학기 때 들어가는 건 대학에 수시에서 기재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나눠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충분히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석고등학교 국어, 수학 요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과목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물화생지 1학기, 2학기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기하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과학 2 친구들 요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이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요 내용들은 2학년 2학기 때 그다음 3학년 1학기 때 나눠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2에도 나눠져 있는 이 부분도 이 3학년 1학기 때 나눠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력이 돼서 만약에 내가 3학년 때 내용을 좀 줄이고 싶으니까 2학년 때 좀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때 몰아서 1학기 때 원 과목, 그러니까 물화생지, 그다음 2학기 때 여기에서 선택해서 3학년 때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걸 나눠서 물리화학 이렇게 나눠서 듣고 여기서도 나눠서 이수하고 요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좀 여유를 준 교육과정이다라고 우리 서석고등학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서석고등학교는 과목이 여러 개가 좀 있어요. 전문 수학, 이산 수학 이런 수학의 과목들도 열려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강덕고등학교 국어랑 수학이랑 수능 과목 다 열려 있고요. 그 다음 물화생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물화생지는 나눠서 들을 수 있고 요 역학과 에너지 이 두 과목은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나눠서 듣든 아까와 비슷하죠. 여기는 아랍어나 스페인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그래서 제2외국어와 관련돼서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수업 듣기가 괜찮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과학2의 또 일부는 3학년 1학기 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제없이 요것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학생 수가 나눠질 수 있어가지고 그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 아시죠? 학생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석산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국어, 수학이 수능 과목이 모두 다 학교 지정으로 지정돼 있진 않아요. 선택해야 합니다. 화법과 언어가 2학년 1학기에만 있어요. 수능 과목이니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화생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나눠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요거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이 역학과 에너지 지구 시스템 과학 무조건 3학년 1학기 때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자기와 양자, 행성과 우주과학, 생물의 유전 요 부분이 3학년 2학기로 넘어가서 요 내용들을 학생부에 내가 이걸 들었다라고 하고 싶으면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으로 학교 내에서는 3학년 2학기 때 열리기 때문에 송원고등학교입니다. 송원고등학교 모두 다 국어, 수학, 수능 과목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화생지 이렇게 1, 2학기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요 역학과 에너지 2 과목은 2학기 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상황에 따라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기와 양자, 기하, 미적분 2까지 모두 다 이 3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3학년 1학기에 나눠서 잘 배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잘 넣어볼 수 있는 성원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 요거도 성원 고등학교랑 비슷합니다. 국어, 수학 다 수능 과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물화생지를 2학년 1, 2학기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역학과 에너지, 물질 에너지 요 내용도 2학년 1학 2학기 때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혼란스럽진 않지만 이 물화생지도 나눠볼 수 있게끔 해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다음 요 과학도 여기에 3학년 1학기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와 양자가 2학기 때도 막 공통으로 들을 수 있고 선택해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니까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고등학교입니다. 이 대동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모두 수능 과목을 학교 지정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물화생지를 무조건 2학년 1학기 때 선택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하 포함해서 요 2 과목의 일부는 2학년 2학기 때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적분 2를 포함해서 전자기와 양자 요 내용은 3학년 1학기 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융합 과목을 다 3학년 2학기 때 모르셨어요. 이거는 여기에 진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서 융합 중에서 절대평가로 나오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수능 준비를 염두하셔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설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이때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그래도 뒤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끔 최저도 맞춰야 되고 준비할 수 있게끔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여고입니다. 여기도 국어 수학이 좀 하나씩 부족합니다. 여기 문학을 더 들어야 되고 확률과 통계도 무조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 물화생지가 1, 2학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 과목 중에 일부는 2번 들어가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 들어도 되고 3학년 1학기 때 들어도 됩니다. 그 대신 지금 미적분 2와 문학, 확률과 통계 수능 선택 수능 과목이었죠. 그래서 문학과 확률과 통계를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이 진로 과목을 선택하면 조금 내신 준비를 하거나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역학과 에너지 부분들을 3학년 1학기에 들을지 2학년 2학기에 들을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열어두신 모습입니다. 광주여고입니다. 확실히 좀 대동고랑은 대동고는 이렇게 해! 이런 느낌이라면 광주여고는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자 학생들이니까 이과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학생들도 있으니 충분하게 배려해 주신 모습들도 보입니다. 풍암고입니다. 풍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학교죠. 그래서 국어, 수학 이렇게 수능 과목 모두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화생지 우리 보문고등학교는 선택해서 할 수 있었었어요. 근데 여기 조대여고와 마찬가지로 이 똑같이 과학중점 학교지만 택사 그러니까 풍암고 과학중점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물화생지를 1학기에 모두 끝내야 됩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 2학년 2학기로 들어가 있고요.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 물질과 에너지 요 내용들 2 과목의 내용들은 이렇게 나눠서 2학년 2학기, 그 다음 3학년 1학기로 나눠져 있고요. 2 과목의 또 일부인 전자기와 양자, 행성우주과학 요 내용은 이렇게 이 3학년 1학기로 빼주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임팩트를 확 주고 여기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상일여고 국어 수학에서 모두 수능 과목 선택해서 학교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여기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신 모습들이 보여요. 2학년 1학기 때는 물, 화, 지 중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생명과학도 있기는 한데 이 생명과학은 2학년 1학기 때 들어도 되고 2학년 2학기 때 들어도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예, 그래도 생명과학 부분들이 조금 나눠질 수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고민한 흔적이 어떤 거냐면 생명과학을 정말 많이 선택을 해요. 아이들이 이과를 갈 학생들이.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좀 나눠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화지는 아이들이 선택을 너무 열어놔 버리면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1학기 때 선택할 애를 해라. 그 대신 생명은 학생 수가 좀 많으니까 나눠도 괜찮다. 요거까지 좀 고려한 교육과정 편제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요 내용들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포함해서 과학도 이제 2학기 때도 들어도 된다라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들은 충분하게 잘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성일여고 같은 경우엔 자공고이기 때문에 또 하려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학교이긴 합니다. 상무고등학교입니다. 국어, 수능 과목 모두, 수학도 수능 과목 모두 학교 지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나눠주셨어요. 물리 생명학 학생은 2학년 1학기, 화학 지구학 학생은 2학년 2학기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요 과학의 다른 것들, 역학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는 2학년 2학기 때 듣자라고 만약에 여고가 지금 물리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2학기 때 할 수 있도록 열어준 모습입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때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정도 되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니까 좀 더 아이들이 진로 과목 선택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셔서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을 좀 더 과학을 많이 넣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상무고등학교는 이 고급 물화생지가 3학년 2학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3학년 2학기 선택을 해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수시에는 1학기 것까지 반영이 되니까 이걸 듣고 싶은 학생은 어때야겠죠? 다른 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전대 4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 4대 보고는 국어, 수학 본인이 따로 수능 과목을 추가해서 들으셔야 화법과 언어 여기는 확률과 통계 요거 들으셔야겠죠 따로. 그다음 여기는 나눠주시기는 했습니다. 화생은 무조건 요때 들어라 라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그 대신 물리지구과학은 1학기 때, 2학기 때 나눠서 들어도 된다라고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2 과목의 일부는 무조건 2학년 2학기 때 들어야 하고요. 또 2 과목의 일부는 3학년 1학기 때 듣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화법과 언어는 3학년 1학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필수 수능 과목이었었습니다. 미적분 2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3학년 1학기입니다. 확률과 통계도 우리 수능 필수 과목인데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진로냐에 따라서 전대 4대 부고 학생들 화생을 무조건 2학년 1학기 때 들어야 되는데 이때 제대로 물리나 이런 걸 안 들어놓으면 뒤에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필수 과목들도 포함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금호고등학교입니다. 금호고등학교도 국어, 수학, 수능 과목 추가적으로 본인이 좀 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나눠주셨습니다. 남자 학교 금호고등학교인데 물생이 2학년 1학기 때, 그 다음 화지가 2학년 2학기 때 학생 수를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대신 이 과학 2 과목의 일부가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가 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학생부에 적기 위해서는 따로 들으셔야겠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따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금호 중앙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요 진짜 특이해요. 여태까지 봤던 데랑 다릅니다. 여기가 지금 학교 지정이거든요. 그냥 공통 국어, 수학, 영어만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 선택입니다. 문학, 독서, 작문, 무조건 화법과 언어. 이게 지금 수능 과목인데 이거 선택해야 하잖아요. 수능 보려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요것부터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6개나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대신 물화생, 확통, 미적분어, 기하, 대수 여기까지 다 선택 과목으로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2학기 때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어요. 그래서 과목의 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교육과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도 통으로 3학년 때 미적분, 그 다음 화법과 언어, 그 다음 과학2의 요 6개 과목, 8개 과목 모두 다 이렇게 통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중앙요고를 쓰려는 학생들은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되게 숫자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한 학생의 그 학기에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수, 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신요고입니다. 중앙요고랑 비슷해요. 여기도 다 그냥 학교 지정 공통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 과목인데 아까 중앙요거랑 좀 다른 게 물생을 2학년 1학기에 두고 화지를 2학년 2학기에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의 폭을 그래도 좀 제한을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택8이에요. 택8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대수랑 미적분 원, 영어 원까지는 무조건, 문학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4개는 좀 정해진 상태인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물생을 해야 된다 그럼 6개 다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아마 생명공학을 가고 싶은 학생 물생을 선택을 해야만 하잖아요. 여기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하고 수능 과목 선택하면 택8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긴 했지만 경신요거는 중앙요거보단 약간 더 제한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신고등학교입니다. 동신고등학교는 국어는 모두 우리 수능 선택 과목을 해주셨는데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수능을 보셔야 됩니다.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명 여기 학기별로 나눠주셨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학생 수를 좀 확보를 더 해주셨죠. 그 대신 여기가 같이 묶어주셨어요. 이 두 과목을 이때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택 2예요. 그래서 아마 물리를 물질을 같이 선택을 하려는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물리, 지구가 요걸 선택해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역학과 에너지를 물질을 다 선택하면 4개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화생을 선택할 학생들은 여기를 내가 화생을 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물질과 에너지, 세포물질 여기서 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을 해야 될지 진로를 해야 될지 택 2니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택 4인데 미적분 2는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 만약에 내가 물화생을 다 들어야 하는 학생이라면 이미 정해진 상황이죠. 택 4겠죠. 미적분 2,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3개, 생물의 유전 요거 이렇게 4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학생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야 하는 동신고등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신여자고등학교입니다. 동신여고는 국어, 수학 모두 수능 과목으로 다 학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랍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물화생지는 수학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나눠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기하, 그 다음에 이렇게 과학 4개는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화생 여기는 좀 나눠서 하니까 아이들 숫자가 적지만 여학생들의 좀 부담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전자기와 양자, 행성우주과학 요 내용을 3학년 1학기 때 잘 선택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정여자고등학교입니다. 문정요고는 지금 국어, 수학 이렇게 일반 2개씩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전체 과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줘야 해요. 그다음 화생물은 요때, 그다음 지구과학은 이때, 화생물화생은 이 2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도록 해 있어요. 생각보다 지구과학을 선택을 많이 안 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지구과학이 필수인 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까지 나눠버리면 숫자가 너무 적어질까봐 염려하신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2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 있고요. 요 나머지 3학년 1학기 때 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고등학교입니다. 국어랑 수학 모두 일반 수능 과목 모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딱 나눠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학생 수를 확보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리, 생명하고 화학, 지구랑 나누셨어요. 이것도 매우 많은 고민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고 넣어주셨어요. 왜냐면 킬러가 다르거든요. 물리 원에서의 킬러랑 화학 원에서의 킬러가 앞에 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 이 물화가 같이 붙어 있으면 완전히 폭탄이거든요. 중간고사가 폭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 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또 뒷부분 유전이 킬러예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이 천체가 킬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을 잘 배분할 수 있게끔 좀 그나마 어떻게 신경을 써주시려고 노력해주신, 정말 우리 아이들 힘들죠, 교육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2학기 때는 또 다른 일반 진로 과목들 과학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와 양자나 화학반응 세계 이런 내용은 3학년 1학기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물질과 에너지, 행성우주과학은 3학년 2학기 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학생부에 기재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으셔야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국어, 수학 모두 일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 지정으로 수능 과목을 모두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화생지 딱 한 학기에 모두 선택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은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도 이 진로 과목들 중에 문학과 영상, 영어 발표와 토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과를 갈 학생이라고 한다면 기하를 무조건 듣겠죠. 그래서 기하의 과목 선택에서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진로 과목들은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이 진로 과목들은 과학에서 3학년 1학기 때 해서 나누어 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고등학교는 융합과학을 3학년 2학기 때 싹 모셨어요. 여행지 이런 거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 아이들 최저등급 맞추는데 준비를 좀 시키시려는 모습들을 지금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숭일고등학교입니다. 숭일고등학교는 학교 지정으로 국어, 수학 모두 수능 과목으로 볼 수 있게끔 다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과학, 물화생지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때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과학2에 또 일부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딱딱딱 나눠서 좀 힘들더라도 팍팍팍 하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진로와 융합이 3학년 2학기 때 많이 들어가 있죠. 살레시오 고등학교입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 국어 수학이 수능 과목, 선택 과목에서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물화생지를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를 무조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화법과 언어, 확률과 통계 요거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가 아까 전에 빠진 거거든요. 선택 과목으로. 본인이 요거를 선택 과목에 따라서 조율해서 들어라 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요 과학 4가지는 2 진로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2 기하는 사실 이수해야 할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요건 3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 과학 2의 일부는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융합 3학년 2학기 때에서 아이들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수피아 여자고등학교가 가장 늦게 올려주셨어요. 교육과정 편제를. 그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 추가적으로 더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확률과 통계 없고요. 화법과 언어가 없습니다. 여기 확률과 통계가 선택해서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화생지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수피아 요거는 원래 학기제를 계속 운영했던 학교입니다. 학기제를 운영해서인지 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소수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물리를 선택한 여학교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또 학기제로 운영하니까요.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요 내용은 반복해서 3학년 1학기 때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 과학 이 내용도 3학년 1학기 때 이수를 하든 2학기 때 이수를 하든 1학기 때 이수를 하려는 학생들은 학생부에 꼭 기재돼야 되는 그 과목들은 이수를 하게끔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피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지를 상당히 폭을 넓게 넓혀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어차피 이제 필요한 학교들만 쭉쭉쭉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읽고 설명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다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학교 선생님들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를 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냥 내가 뭐 집 주변이니까 뭐 여기 학교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고르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서 고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